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신경 차단도 해보고 좋다는 운동 다 해보는데 허리는 늘 찌뿌둥하죠. 이 영상 진단에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허리의 근육과 인대입니다. 이런 허리 근육과 인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났더니 허리가 잘 안 펴져서 한참을 흔들거나 소리를 쿵쿵 이렇게 치게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늘 무겁고 찌뿌둥하기도 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치료를 받을 때는 좀 덜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허리가 다시 아파서 고생이신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사시거나 이렇게 허리나 엉치를 자꾸 주먹으로 콩콩 때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요,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내 허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늘 느껴지고 자꾸 허리를 주무르고 치게 되신다면 사실 이미 심각한 겁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고 얼마 안 되면요, 오히려 허리 아픈 게 내가 참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통증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늘 무겁고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나만큼 안 아픈 사람이면 어디 있나? 뭐 치료해도 그때뿐인데 이러면서 사실 병을 키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허리가 찌뿌둥하고 불편하니까요, 마음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뭘 해도 허리가 신경 쓰이고 더 심한 게 도지지는 않으려나 늘 걱정입니다.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신경 차단도 해보고 좋다는 운동 다 해보는데 허리는 늘 찌뿌둥하죠.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MRI, 영상 진단을 해보면 디스크다, 협착이다 이런 이야기 듣기 일쑤죠. 디스크나 협착이라고 다 남은 인생을 통증과 불편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영상 진단과 증상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진단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심하게 아픈 분들도 있고요, 영상 진단상으로는 너무 심각한데 오히려 증상은 크지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영상 진단과 실제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허리의 근육과 우리의 자세라는 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성 허리 통증은요, 허리 근육과 인대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문입니다. 디스크도 협착도 척추 분리증도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MRI나 CT와 같은 영상 진단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영상 진단이 내 허리 통증의 모든 이유를 100%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 진단에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허리의 근육과 인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 근육과 인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척추에 미치는 압력을 연구한 라셈슨의 논문입니다. 논문에 따르면요, 결국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견뎌야 하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는다면 결국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자세에서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고 혹은 치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통증을 없애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잘못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세들을 잘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 가신다면 반드시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의자에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 하루에 상당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는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가서 바짝 바르게 앉는다, 이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유는 엉덩이가요, 무릎보다 낮으면요 구부정해져요. 이렇게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릎보다는 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요, 바닥에 뭔가를 하나 까시면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높이 올라오게 되면요, 이것도 약간 낮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높은 반석 같은 거를 까시면 내가 허리를 일부러 젖히려고 하지 않아도요, 신전 자세를 딱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높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을 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무릎보다 높게 유지해서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자세
자세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보면 그냥 번쩍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때도 허리에 무리를 좀 덜 주시려면요, 다리를 손으로 잡고요, 지탱을 해서 일어나 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주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습관화해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전 자세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 늘 앉는 거 비슷한데요. 대부분 자동차들 보면요, 엉덩이가 이 무릎보다 당연히 낮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엉덩이가 낮게 되면 꾸부정하게 되죠. 꾸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기어박스 같은 데다가 손을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게 되죠. 이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고 나서 요통 생기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허리 뒤에요, 방석을 하나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시트 조절을 좀 해서요, 시트를 조금 높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를 조금 높게 해서 무릎보다 엉덩이가 웬만하면 높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깔듯이요, 이렇게 사무용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무릎보다 좀 높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허리가 펴지고요. 또 하나, 운전하실 때 룸미러를 조금 높게 세팅하시는 거 좋습니다. 꾸부정하게 앉은 상태에서 룸미러가 다 보이면요, 그냥 이대로 끝까지 운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룸미러를 허리를 들어야 볼 수 있는 정도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요, 룸미러 볼 때라도 한번 운동이 되거든요. 허리를 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만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사이드미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보이도록 해놓으면요, 운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불량한 자세로 운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에선 잘 안 보이고 딱 이렇게 올바르게 세팅된 자세에서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시면 사이드 미러 볼 때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허리를 펴서 운동 하나를 해주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입니다. 보통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둥글게 마른 상태에서 번쩍번쩍 들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허리에. 그래서 우리 스쿼트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스쿼트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스쿼트 하지 않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빼듯이 포지션을 취하고 물건을 드시는 거예요. 스쿼트 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살짝 빼고 허리는 커브를 만든 다음에요, 물건을 무릎에 올려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용이치 않다면 허리에 커브를 유지한 상태로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아기를 이렇게 옆으로 안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옆으로 안고 뭔가 한쪽 팔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 근육이나 인대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기를 센터로 업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기를 업고 양손을 자유롭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아기를 업는 포대기, 책가방처럼 멜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옆으로 앉는 것보다는 업어서 센터에 붙이는 게 좋다. 우리가 세수를 한다든지 혹은 머리를 감을 때도요, 어떤 분들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씻거나 혹은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막 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사실 절대 금물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요, 머리도요, 서서, 반듯하게 서서 샤워할 때 씻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거나 혹은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하는 건 허리 근육이나 자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 그리고 씻을 때에도 쪼그리고 뭔가를 하거나 숙이고 감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선 자세로, 그리고 세면대에서 씻으실 때도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씻으시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허리에 굉장한 무리가 돼요. 약간 엉덩이를 빼듯이 허리에 이 커브를 유지한 상태로 씻거나 혹은 동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세면 자체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세면하지 마시고요, 샤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 상태에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혹은 자꾸 허리를 숙여서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요, 서서 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기나 이런 부분들도 길이를 좀 맞추셔가지고요, 길게 반듯하게 펴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듯하게 눕게 되시면 오금 밑에 베개를 하나 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되거든요. 이 정도 돼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만 주무셔도
오늘도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감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들 많죠. 그럴 때도 옆으로 누우시게 되면 이게 사실 그냥 베개는요, 목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2개를 베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목 자체가 옆으로 꺾이지 않도록 일직선을 가급적이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괴서 골반이 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괴서 척추가 웬만하면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MRI, CT,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2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디스크나 협착이나 분리증, 무언가 영상 속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영상 속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나는 허리가 아프면 보통 정상이세요 하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찍어보니 정상이라는데 나는 아프면 꾀병이거나 비정상인 건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좀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죠. 나는 아픈데. 하지만 이 영상 진단 속에는요,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과 인대죠. 즉 모니터 속 화면의 정보가 내 허리의 상황 100%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디스크나 협착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빙산이 허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 같지만요, 이 위에 보이는 부분이 영상 진단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밑부분, 수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밑부분에 있는 인대나 근육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모니터 속 영상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만져보거나 움직여보면서 체크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육이나 인대 자체를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를 반드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자세만 바로잡아도 허리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는 훨씬 덜해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통증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